공중파 TV 프로들은 아예 필터링 하네. 자신이 한번 공중파에서도 뭔가 퍼포먼스를 할 기회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TV 프로그램들은 이 슬릭을 필터링 안에 거부한다 이런 얘기죠.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죠.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공중파 TV 프로그램의 PD라면 이 정도 노랫말 가지고 오는 친구를 무대에 세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만한 주제가 있어서 뭔가 발제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카메라 앵글 안에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은 이 왼쪽 부분에 자막 내지 텍스트를 드려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래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탐닉하는데요. 슈퍼스타 K 시즌 전부와 SBS K-팝 스타 전부, MBC 예전에 잠깐 했던 위대한 탄생, 심지어는 엠넷의 뭐 댄싱 라인이나 M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 이런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랬고요. 엠넷 최근에 다시 시즌 3가 열리는 보이스 오브 코리아 쪽도 굉장히 그랬었고요. 노래에 관한 한 굳이 공자님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예와 악이다. 사회적 예절이 예라고 하면 악은 음악의 악인 거죠. 풍류악. 풍류는 개인적인 즐길거리. 그래서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면 삶이 거의 완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공자께서 하셨는데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설이 길었던 이유는 케이블 TV 엠넷에서 최근에 굿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죠. 이번에는 힙합 싱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엮어 나가는데 래퍼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 발라드 팝 쪽에는 에일리가 비중 있는 역으로는 거의 에일리가 전부다시피 한데 그 래퍼 중에 슬릭이라는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자신은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랩을 선보였는데 랩이라는 건 대부분 좀 아무래도 노랫말이 가사가 굉장히 많죠. 일반 발라드 쪽의 가사의 뭐 거의 5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예 내용들을 다 뜯어봤죠. 작사는 역시 슬릭이 하고 있고 비트는 어디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겠죠. 그래서 믹스를 해서 랩 퍼포먼스를 하는데 노랫말이라고 슬릭 자신이 써놓은 걸 일일이 깊이 있게 좀 받아 적어 보니까 웬걸 노랫말은 당연히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페미니즘도 메시지이고 자신은 노래와 페미니즘을 연결시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노랫말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뭐 음악을 합리하는 친구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도 없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음악을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속빈강정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노랫말을 제가 한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따와 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Here I go, 내가 여기 간다, 뭐 나가자, 나 여기 있어, 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이겠죠. 그러면서 자 내가 간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메시지가 공허한 거예요. 비문,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아주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는 어떻게 독서를 하나도 안 했나? 책을 하나도 안 읽었나? 좀 국어 공부 좀, 노래 이전에 국어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짜증날 정도로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쳐 그냥. 이런 장문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쳐 그냥. 그 많은
거품들 다 거짓말. 하나도 매끄럽지 않고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단어들의 조합. 그저 떠오르는 단어들의 조합 정도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메시지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내가 믿는 건 가면 속 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을 건 가능성 뿐이야." 그나마 조금 난데 "내가 믿을 건 가능성 뿐이야." 말은 알겠는데 자신의 가능성을 믿겠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완결된 개념은 아니죠. 그 가능성이 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은 확정된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건 내가 들이마신 숨이 시간이 지나가는 위에 흔적을 남기는 일." 초등학생, 중학생이 판타지 소설 쓸 때 그런 레벨? "내가 믿을 건 내가 들이마신 숨이 시간이 지나가는 위에 흔적을 남기는 일." 엠넷이라는, 어쩌면 음악의 세계에서는 공중파보다도 더 막강한, 대부분의 공중파는 음악 중심, 인기 가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곡지 정도 있는데, 엠넷은 거의 음악이 중심인 채널, 음악이 90% 이상인 채널에서 음악가라고 선택을 해서 그 많은 음악 가수 지망생들 중에서 엄선을 해서 무대 위에 세웠는데 노랫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위에 흔적을 남기는 일." 뭔가 임팩트 있고 좀 짜릿한 매력적인 그런 표현일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위에 흔적을 남기는 일. 그게 자신이 믿고 있는 가능성에서 할 수 있는, 내가 믿을 건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발현되는 거는 내가 들이마신 숨이 시간이 지나가는 위에 흔적을 남기는 일? 이게 자신의 가능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페미니즘의 전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가 "그 누구도 정답이 아니라 했던 막다른 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감정이 분노뿐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꿈 아니면 그 어디라도 꿈 같은 말들 뿐인." 이 너무 공허하지 않나요? 이 노랫말을 이렇게 쓰고서 엠넷에서 내가 탑이라고 무대 위에 올라갔다. 랩 실력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노랫말을 들고 무대 위에 올라가죠? 노랫말 지어내는 건 실력 아닌가요? 그거는.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어야 숨통이 붙는 듯해."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눈 감으면 깨어나기만 간절히 부르짖네." 중학생 가수 지망생이 노랫말이라고 좀 이렇게 습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게 알려줘 매일 밤을 어떻게 하면 잠드는지." 어째 잠을 못 드나요? 자신의 노랫말 장문 실력이 너무 부끄러워서라면 말은 되죠. "내게 알려줘 매일 밤을 어떻게 하면 잠드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자신의 인문학 바닥이 너무나 낮아서, 그래서 고민이어서라면 일견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술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 말곤 답이 없지." 술 취해서나 겨우 말할 수 있는 정도 말고는 답이 없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자신은 정말 가능성이 넘쳐나는데 세상이 몰라 줘서 갑갑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은 너무 무지랭이라서 술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자신? 이 이게 무슨 자가당착인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것들 입안에 가득 차올라 자신에게 뜨거운 가슴이 있고 그걸 전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는데 어째서 말할 수 없는 것들 입안에서 가득 차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죠? "나는 멍청이야. 그런데 나는 엄청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죠? 켜진 마이크 앞에선 내 말은 밉 처리당해. 마이크 앞에서 자신한테 기회가 왔는데 삐 처리해야 될 만한 말밖에 할 줄 모른다는 얘기? 이거 뭐죠 이거? "정작 삐 사운드 안엔 욕으로 쓰였지 나의 삶." 무대 위에 자신에게 마이크가 제공되었을 땐 욕만 내뱉고 싶다는 얘기? 이거 뭐죠? 이게 대한민국 한류가 세계의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엠넷이 제공한 마이크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욕으로 돼서 욕밖에 할 수 없는, 무대 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욕으로 가득 찬 거라니요. 노랫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공중파 TV 프로들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프로예요. TV 프로들은. 이런 거는 정말 세련되지 않은 공중파 TV 프로들은 아예 필터링 하네. 자신이 한번 공중파에서도 뭔가 퍼포먼스를 할 기회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TV 프로그램들은 이 슬릭을 필터링 안에 거부한다 이런 얘기죠.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죠.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공중파 TV 프로그램의 PD라면 이 정도 노랫말 가지고 오는 친구를 무대에 세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켜진 마이크 앞, 켜진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카메라까지 빨간 불빛 조준하네. 카메라가 놓고 진행한다는 빨간 불빛 들어온 거를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나요? 카메라까지 빨간 불빛 조준하네.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고 이제 마이크도 들어오고 스포트라이트도 들어오고 카메라도 들어오는데, 그런데 "난 말할 수 없던 것들 전부 다 꺼내놔." 왜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의 콘텐츠의 퀄리티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저항을 표한다던 노랫말들의 저항, 거기 저항을 표한다던 노랫말들의 저항을 해? 그 뭐죠? 고민하지 다들 어떤 게 예술가의 삶인지. 그렇기는 하죠. 정작 말은 절대로 못 잃는다고 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로 돈 바꿔 먹고 사는 걸 업삼는 자. 그쵸? 이 래퍼 슬릭은 정확하게 말을 가지고서 돈으로 바꿔서 먹고 사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친구예요. 근데 말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작 그 말이 뭘 말하는진 생각하지 않아. 이 친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말로 돈 받고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이 뭘 말하는진 생각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계 한류의 중심 대한민국 엠넷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신이 써 가지고 올라간 노랫말이 이러면서 이렇게 부리면서 정작 그 말이 뭘 말하는지는 생각지 않아? 뭐죠? "나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어떤 게 예술가의 삶? 누구 위에 있기 위해선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인제 비문인 거죠, 비문. 누구 위에 있기 위해선 존재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고민하지 아무도 죽이지 않는 노랫말. 그 앞에선 어떤 게임도 시작 버튼 눌리지 않아. 이거 어떡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슬릭이라는 이 친구를 무작정 매도하고 비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노래 이전에, 가수 이전에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스스로에게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문학이 뭔가 사치라거나 호사라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한 생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은 말하자면 삶의 토양이고 어쩌면 삶 자체예요. 우리가 인문학을 위해서 살고 그 삶은 인문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 없으면 삶은 온전하지 않고 말하자면 절름발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작사가 따로 있는 노랫말과 달리 래퍼들은 대부분 노랫말 가사를 자기가 써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읊조리면 그건 주저리주저리라는 표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대중서사의 시대예요. 모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문화가 대낮같이 열린 세상에서 문화의 꽃이 만개하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유튜브를 하면 그 유튜브의 콘텐츠를 뭘로 전달해요? 말로 전달하잖아요. 유튜브 제목을 쓰든 그 설명란에 디스크립션을 쓰든 아니면 그 콘텐츠 안에서의 자막을 달든 아니면 그 콘텐츠를 기획을 하든 간에 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말로 하잖아요. 래퍼 말로 하잖아요. 유튜버들 다 메시지 말로 전달하는 거지 뭘로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인문학적 가치가 없는 말이면 그게 말이냐고요. 그런데 게임 콘텐츠에는 구독자가 3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넘어가면서 대표 북튜버의 구독자 10만이
겨우겨우, 그것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만 겨우. 제 북튜버의 구독자 인제 20명이에요. 유튜버가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하지 못한 거, 그 스스로의 문제점도 있을 테고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훌륭한 콘텐츠를 못 찾아내는 잠재적인 구독자들은 책임이 없느냐고요. 좋은 콘텐츠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업그레이드 못하는 구독자에는 책임이 없느냐고요. 다이아몬드계 길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 못하는 사람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요? 그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리의 행인, 사실은 더 할 말이 더 있어요. 지금 같이 나온 치타의 노랫말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즌 2로 얘기를 하고, 제가 전에도 태연 있죠, 소녀시대의 태연. 저는 태연을 광적으로 좋아해요. 태연이 불렀던 모든 노래들, 소녀시대 노래 말고 태연 개인이 퍼포먼스한 노래들, 뭐 아이 이런 노래, 만약에 뭐 1111, 뭐 비. 태연이라면 그냥 광팬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노래 중에 불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불티. 그 작사가가 인문학적으로 빼어났더라면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빵 터질 노래예요. 아델 저리 가라 할 노래예요. 근데 타이틀을 불티라고 지은 거예요. 불티. 우리가 불티라는 말은 전혀 안 쓰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딱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물건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럴 때 불티. 그 이외에 불티의 인문학적 가치는 없어요. 그 불티나게 팔린다는 말 말고는 아무 데서도 불티란 말을 안 써요. 또 하나 좀 쓴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티가 살아나서 불씨는 좋은 의미로, 예전부터 뭐 아녀자들은 불씨를 잘 간수해야 한다는 등 불씨를 살려서, 불씨는 가능성이고 잠재력이고 그런 게 불씨예요. 그런데 불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티를 조금 유의미하게 쓰는 건 뭐 불티나게 팔렸다 정도? 불똥 같은 얘기도 그런 거죠. 말하자면 불티는 불똥 같은 거, 불똥이 튀었다, 나한테 불똥이 튀었다 그러면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불씨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노랫말 안에도 속칭 구린 노랫말들이 있어요. 뭐 이제 타이밍이야 이런 거. 이런 거는 노랫말에 쓸 표현들이 아닌 거예요. 야 타이밍이야, 그거는 보통 인포멀하게 쓰는 게 그런 표현인 거고, 우아함이 한껏 드러나야 되는 톱 가수의 노랫말에서 이제 타이밍이야 이렇게 노랫말이 구성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제발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적어도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지 못하면 그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도 좀 가져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콘텐츠를 좀 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 이 대중서사의 시대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서 빼어나도 지금 뜰까, 그냥 구독자들이든 누구든 뻑이 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균은커녕 완전히 바닥도 못하는 마이너스 지경에 와 있는 노랫말 들고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갈 테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 예술가, 아티스트 지망생들, 가수 지망생들, 한류 지망생들, 정말 인문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콘텐츠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독, 좋아요, 추천, 공유, 그리고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